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더위가 절정에 다다른다는 삼복 가운데 첫 번째 날이죠.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은 여름철 보양식은 챙겨 드셨나요?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되새김되는 논쟁, 바로 개 식용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개고기 문화는 900년 전 고려시대부터 그 기록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뒷골목으로 쫓겨나 보신탕, 영양탕이라는 이름으로 팔렸죠. 그러다 1990년대 반려견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전 프랑스 배우 브리짓 바르도가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며 비판했던 게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엔 식용으로 팔리는 개를 전기로 도살했던 개 농장주가 재판에 넘겨지며 이게 과연 동물학대인가 하는 찬반 양론이 맞붙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미국인 감독이 개고기 다큐멘터리를 공개해서 다시 한번 개 식용 논란에 불을 붙이고 있습니다. 가족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가축일지 가족일지 개 식용을 둘러싼 논쟁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혹시 개혀? 개혀 아니혀 이게 충청도 아시네요. 사투리인데요. 나 이제 모르실 줄 알았는데. 우리 대구는 개무 안무 이렇게 개무 안무. 개 묵나 안 묵나 이렇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투리 써서 저는 사실은 딱 한 번 이렇게 누가 모르고 줬길래 먹었는데 옆에서 개 잘 먹네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못 먹겠더라고요 갑자기. 그럼 토해내셨습니까? 먹긴 그건 먹는 건 들어간 거는 다 먹고요. 아, 그 이상은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옆에 이제 좀 짓궂게 너 개 잘 먹네 이 얘기 듣고 개인가? 근데 개라고 그렇게 하니까 또 갑자기 못 먹겠고 막 냄새 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우리 이도성 기자가 다 한번 여쭤봤잖아요. 네, 좋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먹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찬반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예. 찬성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음. 일단 자료 준비하는데 조금 힘들었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가 그냥 먹는데 방송이니까 저희 못 먹어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막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인데 먹는다 할 수도 없는 거죠 안 먹는데. 왜요?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되죠. 저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또 그걸 먹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곳에 예. 뭐 보신탕 뭐 영양탕 뭐 이런데 근데 저만 닭도리탕을 먹고 안 먹었었어요. 정말요? 저는 그래서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제가 알기로 이제 얼마 전까지 전국에 게시장이 딱 3군데 있었습니다. 성남 모란시장, 대구의 칠성시장, 부산의 또 어디 한 시장. 근데 대구 칠성시장만 남고 성남 모란시장도 다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이 동물권 보호단체가 유일하게 전국에서 아직까지도 개 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칠성시장에서 대구 칠성시장에서 이 집회를 했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자 이게 일단 또 뭐 이런 역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옛날 이 무슨 역사서 고문헌을 보면은 그 개 식용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네, 일단 삼국시대부터 있었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근거가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 뭐 이런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문헌에 나오는 거는 고려시대쯤부터 확인이 된다라고 해요. 이 고려시대 문인인 이규보가 수필에 썼는데 자신의 지인이 개 잡는 모습을 보고 이제 나는 개를 못 먹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아내가 이 있잖아요. 몸에 있는 이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 보고 난 이를 못 잡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풍자 비슷하게 쓴 글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를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개를 식용으로 사용했구나 이런 문헌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저 어릴 때만 해도 사실 보신탕, 영양탕 이렇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모란시장도 어릴 때 가봤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가장 충격받은 게 그 개가 이 구워진 채로 서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를 봐갖고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어릴 때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한 1998년 이 식품의약품 안전청 자료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식용경을 취급하는 업소가 6,000곳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대중화돼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는 좀 보기 힘든 거 보니까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과거 유럽에서 이제 스위스나 스페인 등에서도 개 식용 문화 그리고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도 식용 개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 개를 도살해서 식용으로 쓰는 거 일단 법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보면 이 축산법에 보면 가축의 정의가 있어요. 어떤 게 가축인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소, 말, 면양, 염소, 돼지, 사슴, 닭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개는 없죠. 지금 보시면 없는데요? 축산법에 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그러니까 저기 나온 거에다 플러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데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개가 들어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가축에는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제 가축을 도살할 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데 거기에 가축에는 또 개가 안 들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도축하고 도살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개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 개 농장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개를 키워서 팔고 뭐 어떻게 도살하고 뭐 이런 뭐 그런 르포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그 사실 법이 있어야 이게 방법이 맞는지 틀린지 아유. 어겼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개 도축 시에는 어떤 법 적용도 받지 않는 어찌 보면 약간 법의 사각지대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약간 좀 보시기에 끔찍한 장면들이 지금 나갔습니다. 이 도축장의 장면들이. 아, 변호사님, 박 네. 변호사님. 그 예전에 복날에 개패드 팬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예전에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게 뭐 매달아 놓고 때려서 이렇게 잡았어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이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게 맞죠. 처벌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애매한데 이게 뭐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동물보호법상의 학대에는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학대는 어떤 거냐면 같은 동물이 보호돼서 죽일 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때 뭐 도구 같은 거 이용해 죽일 때 이게 다 학대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를 조금 도살하는 방법은 최소한으로 잔인하지 않게 덜 힘들게 개가 좀 덜 힘들게 죽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살법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전기로 죽이는 겁니다. 아. 법이 이제 잔인한 방법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300에서 500볼트를 딱 해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나중에 아하. 의식 없을 때 뭐 죽이는 건데 이 동물단체는 이것도 좀 불법 아니냐라고 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 때려서 고통을 느끼게 한다 하면서 서서히 죽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전기를 쓰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사실 그런데 지금 전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일천한 지식으로는 이게 확실한 건 아니라 좀 조심스러운데 모든 그 식용개에 대한 도살의 방법은 아닐 거예요. 사실 그 개 식용을 하는 데서 제가 가장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살법이라는 것 자체도 저는 약간 그 잔인한 방법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한 방법이 훨씬 더 비위생적으로 도축이 그러니까 삶을 끝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변호사님이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만약 가축이고 가축이 식용으로 사용된다면 어떻게 도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야지 절대로 뭐 돼지에 사용할 수 있는 전살법을 그 식용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 개 농장주들이 재판에 간 적이 있나요? 예, 가장 유명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는데 2011년부터 5년 동안 자신의 개 농장에서 이 전살법, 전기를 이용한 도살법으로 연간 한 30마리 정도 개를 도살한 개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이 2017년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렇게 전기로 도살을 하는 게 이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개 농장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전살법이 뭐 돼지나 닭을 잡을 때도 사용하는 거라면서 개를 잡는 거나 돼지를 잡는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1, 2심은 일단 잔인한 방법, 잔인이 이거를 너무 넓게 적용을 하면은 넓게 해석하면은 이게 너무 죄가 되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조금 상당히 좁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뒤에 대법원에서 다시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좀 이도성 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살법이라고 하는 게 뭐 닭이나 돼지를 도살할 때 쓰는 방법이니 이게 그래도 좀 덜 잔인한 방법이고 이건 뭐 일정한 도축의 방식이니까 1, 2심에서는 괜찮다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동물마다 고통의 정도나 방식이 다를 수도 있고 우리 사회 동물 생명 존중 정서 그러니까 애견인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예.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전살법이 허용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파기환송 취지는 결국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 2심의 무죄 판에 틀렸다.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이 선고유예형이라는 건 유죄지만 봐줄게 법원에서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 이 파기환송을 했다라는 건 이제 이 전살법도 이거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해준 판단입니다. 저는 이제 이걸 전기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이걸 떠나서 말이죠. 제가 이제 가장 봤던 가장 충격적인 이 도살 장면이 뭐냐면 그 개를 도살하고 있는 장면을 철창 안에 있던 다른 개들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개들도 과연 그걸 모를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승현, 근데 저희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이건 무조건 나쁜 겁니다. 하지 마세요. 뭐 드시지도 마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뭐 당연히 이게 음식의 입장에서는 제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저와 다르다는 게 틀린다는 건 아니거든요. 뭐 저는 분명히 식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용으로 기르는 개를 식용으로 쓰는 것 그래서 드시는 분들의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그 도축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인도성 그리고 말씀 주시다시피 지금 그 강아지들이 커가 있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환경.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동물보호법 이후에 가축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가축이 커나가고 어떻게 도축되는 데까지 좀 이렇게 면밀한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쉽게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